오늘은 한병철 교수님의 서사의 위기, 많이 알려진 책인데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긴장을 풀고 이 책의 모든 정보를 파악해야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또 그런 조바심으로 읽을 만한 책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편하게 블로그에 적어놓은 책의 구절들과 메모들을 책의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저의 독백을 전하는 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토리는 서사가 아니다. 스토리, 즉 정보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음 스토리로 대체되어 사라진다. 반면 서사는 나만의 맥락과 이야기, 삶 그 자체다. 나의 저 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기에 방향성을 띈다. 곧 사라져버릴 정보에 휩쓸려 자신만의 이야기를 잃은 사회,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입력한 정보를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회의 끝은 서사 없는 텅 빈 삶이다.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무언가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이가 아직 존재하는가? 떠나는 이들로부터 남겨진 세대에서 세대로 대물림되는 반지와 같이 견고한 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오늘날 격언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사회에서는 입에서 귀로 흘러들어가는 전승 가능한 경험이 계속해서 결핍되어 간다. 이젠 더 이상 전승되지 않고 이야기되지 않는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서사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 또한 내가 전해야 할 이야기를 깎고 있다. 부족한 능력과 인생에 있어서 제한된 시간이 안타까울 뿐이다. 내 이야기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나 각 분야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정성도 부족하고 디테일도 부족하다. 프루스트에 따르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삶에 몰입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사건들을 잇는 새로운 시를 뽑아낸다. 그럼으로써 고립되지 않은 관계들로 이루어진 조밀한 망을 형성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유의미해 보인다. 이 서사 덕분에 우리는 삶의 우연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의 방망이가 존재한다. 그 프레임으로 지식들을 분류한다. 이 방망이로 항상 사건들에 대한 해석도 해내야 하는데 그런 점도 미진한 부분이다. 작가가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조차 효율적으로 적용시킬 생각만 하니 못대목은 버릇일지도 모르겠다. 스토리텔링은 1차적으로 상업과 소비를 뜻한다. 스토리셀링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은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없다. 이야기에는 새 시작의 힘이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이야기를 전제한다. 스토리셀링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은 다른 삶의 형식을 그려낼 수 없다. 스토리텔링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소비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소비를 염두에 둔 스토리텔링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부하기 쉬운 것이니 세상의 결을 따라 생산될 것이다. 세상의 결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힘이 필요하다. 축적이란 시간 속의 쌓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간성에 기반하는 서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휘발성에 아부하는 스토리텔링으로는 수익을 얻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겠지. 나는 나 자신이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숫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수치적 수사라는 표현은 모순이다. 삶은 정량화가 가능한 사건들로는 이야기될 수 없다. 숫자로도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반항감이 들다가 문득 그러네. 나만은 숫자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구나. 내가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나만의 서사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듣는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커져가는 접촉의 빈곤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우리에게서 접촉이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는 스스로의 자아 속에 불치의 상태로 사로잡힌 채 잔류할 것이다. 접촉은 우리를 자아 안에서 밖으로 꺼내준다. 실제로는 자기 묘사에 다름이 없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스토리도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립시키고 있다. 나 또한 나르시시즘이 아니던가. 지금은 무엇이 남았는가. 그저 제대로 된 방망이를 깎아야겠다는 노인의 집념이 남았을 뿐이다. 그리고 방망이 깎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지. 길가에 서 있는 모든 이집트인이 슬피 우는 동안 사메니투스 왕은 아무 말도 없이 눈을 바닥에 고정한 채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뒤이어 자기 아들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을 볼 때도 그는 미동도 않고 서 있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자기 수하에 있던 늙고 허약한 하인 한 명을 알아보았을 때 그는 주먹으로 머리를 치며 깊은 슬픔을 분출했다. 헤르도토스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의 서술은 그 무엇보다 건조하다. 이것이 바로 고대 이집트의 일화가 수천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경탄과 수고를 자아내는 이유다. 이는 마치 피라미드 안에 밀폐된 채 수천 년 동안 보관되어 오늘날까지 발화력이 보존된 씨앗과도 같다. 베냐민에 따르면 이야기는 모든 걸 내보이지 않는다. 이야기는 그 힘을 내면에 모은 채 보존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펼쳐낼 수 있는 것이다. 정보는 오로지 찰나의 순간에만 작동한다. 영구한 발화력을 지닌 씨앗이 아닌 티끌이나 다름없다. 그냥 모든 것을 풀어서 다 설명해주면 한 번에 상대방의 뇌를 거쳤다가 흘러나간다. 어려운 화두를 던지면 상대는 고심한다. 성장해야지만 풀 수 있다. 그 사이에 노력, 시간, 경험이 추가된다. 화두는 상대방에게 서사를 부여한다. 제대로 된 화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나의 서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방망이 깎는 법은 그냥 전할 수 없다. 한 번에 보여줘도 바로 깎을 수 없다.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이길 바라는 것은 욕심일런가? 중간에서 살아가는 법은 없는 것인가? 빅데이터에서는 사물들 사이의 상관관계만이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지식의 가장 원시적인 형식이다. 상관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없다. 빅데이터는 사물이 왜 그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인과적 맥락도 개념적 맥락도 생성되지 않는다. 어째서가 개념이 결여된 그것이 그렇다로 완전히 대체된다. 이야기로서의 이론은 사물들을 관계성 안에 집어넣은 후에도 왜 그렇게 관계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질서가 있다. 이론은 사물을 이해하게 해주는 개념적 맥락을 발전시킨다. 빅데이터와 반대로 이러한 질서는 우리에게 지식의 가장 고차원적 형식, 즉 이해를 제공한다. 세계가 탈신비화되면 모든 세계관계가 인과성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인과성은 여러 관계성 형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 모든 것을 인과성으로 설명하는 전체화는 세계 빈곤과 경험 빈곤을 초래한다. 모든 사물이 그 자리인 것도 모든 사물들의 관계가 인과관계인 것도 아니다. 너는 그저 나에게 축생이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눈을 바꾸었다. 풀 뜯어먹던 소도 돼지도 귀찮게 울어대던 고양이도 이제는 더 이상 한낱 사물이 아니게 되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너는 나에게 스승이다. 너는 나에게 단지 축생이었으나 지금은 선생이다.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다. 모든 슬픔은 이야기에 담거나 이야기로 해낼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 이야기 판타지는 치유적이다. 작가 미하엘 엔데의 모모는 경청만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모에게는 시간이 많다. 시간이야말로 모모에게 많은 유일한 것이다. 시간은 돈, 시간을 잘 쓰는 것이 효율적인 인간.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지나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 존재의 되새김질일 텐데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없기에 그들의 존재는 희미해진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서사의 위기를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가끔은 쓸모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쉬고 싶어서 방향성을 찾고 싶어서 읽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독일 철학자들의 책은 마르쿠스 가브리엘,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의 책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실존주의의 향기를 많이 풍기는 그런 책들이었네요. 오늘 다룬 이 서사의 위기도 실존주의의 향기가 짙게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구절들을 보고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직접 한병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자기 가족들이 고초를 겪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자기의 늙은 하인이 포로가 된 모습을 보고 자기 머리를 내리치면서 슬퍼하는 이 이집트의 왕 이야기와 콘라드라는 남자아이가 기이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집이었는데 들어가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가 있고 올라가는 듯 했는데 떨어지고 1층인 줄 알았는데 7층인 그런 집을 갔다 왔다가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재미가 있었습니다.